터널 안쪽에서 폭발음이 들려온다. 발파 시 지상에서의 소음과 진동 정도는 기준치 이하로 측정됐다. 지상의 사람들은 지하의 폭발을 거의 감지하지 못했다는 의미다. 폭발의 잔재들이 가라앉길 기다린 뒤 발파가 계획대로 제대로 이루어졌는지를 재빨리 확인해야 한다. 만에 하나 발파의 충격이 다른 터널 구간에까지 미쳤을 수도 있기 때문이다. 다행히 굴착 범위 외의 안반 지역엔 타격을 주지 않은 채 성공적인 발파가 이루어졌다. 1.5m 정도의 터널이 새롭게 뚫린 것이다. 지금 오늘 발파를 시행한 구간은 상부 토층은 좀 연약한 토층이 나왔고 하부 토층은 좀 다소 단단한 층이 나왔기 때문에 상부에는 기계 굴착을 하고 하부에는 발파를 시행하는 방법으로 굴착을 진행했습니다. 지금 발파하는 면 가까이 아파트하고 사찰이 인접해 있기 때문에 지금 저희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인 기준치 이외에 더 소음이나 진동을 저감하기 위해서 더 화약량을 줄여서 시공을 했습니다. 그 뒤에는 즉시 발파된 표면을 안정시키기 위해 혼합된 시멘트를 분사한다. 이렇듯 터널 주변의 안반 자체가 터널을 받치는 지주 역할을 해야 하기 때문에 나툼 공법은 안반이 많은 지형에서 주로 시행된다. 작업이 반복되면 2013년엔 오리에서 수원까지 분당선 노선은 연장될 것이다. 지하철 공사의 기술력은 그 나라의 토목 기술력을 대변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1974년 완공된 우리나라 최초의 지하철 서울역에서 청량리 구간은 지상에서부터 땅을 파내려가는 개착식 공법으로 건설됐다. 당시에는 이 터널 공법, 새로운 터널 공법이 최신, 그러니까 그 개발된 터널 공법이 없어가지고 옛날 재래식 방법밖에 없었어요. 터널 공법이 가능했지만은 동대문 지나서부터 청량리까지는 옛날에 미나리밭 연약 지반이었습니다. 그래서 거기는 터널 공법으로 그때는 시공이 불가능했습니다. 당시엔 터널 기술이 없어 개착식 공법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지만 그렇다고 해서 개착식이 지금은 완전히 사라진 구시대의 공법만은 아니다. 지금도 지하철의 깊이가 그다지 깊지 않거나 거리가 짧은 구간에서는 전통적인 개착식 공법을 이용한다. 하지만 도로를 모두 점거한 채 공사가 이루어진다는 점은 개착식 공법의 큰 단점으로 꼽힌다. 지하철 1호선 건설 당시에도 시민들의 통행을 제한하는 등 많은 불편이 초래됐다. 그러나 그때는 불편함보다 놀라움이 더 컸던 듯하다. 우리나라에도 지하철이 생긴다는 기대감으로 시민들도 불평하기보다는 응원하며 공사기간을 기다려줬다고 한다. 제가 이제 이 시청 앞에서 종각까지 이제 건설하다 보니까 공교롭게도 청진동 해장국 동네를 통과하게 돼 있어요. 그러면 이제 새벽 5시까지 이제 야간 근무들을 하고 아침에 이제 해장들하고 할 때 이제 해장국집에 가고 그러면은 그 해장국집 그 아줌마들이 아이고 고생들 했는데 뭐 돈 내는 건 내는 거지만 내가 더 서비스를 하겠다 해가지고 많이들 주시고 또 겨울에 추울 때는 커피까지 타갖고 나와서 주시는 그런 분들도 많이 있었어요. 그렇게 3년여의 설레는 기다림 끝에 드디어 1974년 8월 15일 우리나라 최초의 지하철이 출발의 경적을 울렸다. 지하철의 등장은 당시 시민들에겐 일종의 충격이기도 했다. 출발할 때 우리가 이제 생각하면은 이제 일종의 기차라는 거는 이제 도시와 도시 간을 움직이는 그런 긴 여행에 이용하는 걸만 생각했었는데 서울시 지하철에 그러니까 지하에
이 터널을 파고 거기에 기차가 움직일 수 있다는 사실이 아주 신기하고 그야말로 그 만화에만 나올 정도였었는데 그게 개통되고 나니까 여러 가지 참 감격스럽고 신기하고 그랬죠. 신기함을 넘어 지하철은 시민들의 주요한 교통수단으로 자리매김하기 시작했고 더불어 새로운 터널 기술도 도입됐다. 1호선 개통 7년 뒤인 1984년 나틈공법을 도입한 서울순환선 2호선이 건설됐다. 뒤를 이어 1985년엔 서울을 X자 모양으로 가로지르는 3호선과 4호선까지 개통됐다. 그 과정에서 안타까운 사고들도 피할 수는 없었다. 3호선 건설 중 공사장이 붕괴해 10명이 사상당하는 큰 사고가 일어났다. 오늘날 그 지하철 현장에서 크게 붕괴 사고라든지 이렇게 안 나는 기틀을 마련해 준 것이 옛날에 3, 4호선, 2호선 건설할 때 당시에 사고로 인해서 안전관리 시스템이 강화가 됐다는 데서 이제 그 덕후로 지금 요새는 그 사고가 거의 없어요. 이후 우리나라 지하철은 또 하나의 큰 도전에 맞서게 된다. 바로 한강 밑에 터널을 뚫는 5호선 하저터널 공사다.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시도됐던 하저터널. 한강물이 흐르는 지역을 관통하는 길이만 해도 1288m에 달하는 고난이도의 공사였다. 한강 밑을 국내에서는 처음이다 보니까 이런 경험이 없는 상태였고 일본의 건설이 제일 큰 회사이기 때문에 건설에 저희 회사에서 자문을 요청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와가지고 보고 한 얘기들은 터널이 불가능하다. 그 불가능한 이유는 너무 강 바닥에 가깝게 접근해 있어가지고 사고가 났을 경우 터널 상단에 무한정의 물이 있으니까 그 물이 침투됐을 경우에 대형 재해가 발생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이고 그런 여건이 많이 있다. 많은 논란과 우려에도 불구하고 1990년 12월 31일 우리나라 최초의 장대 하저터널 공사